아.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3월 11일 발성배전 기술사 기본반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이 이제 기술사 98회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매주 D-Day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54일 남았습니다. 154. 좀 뭔가 의미가 있죠?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또 재직장 환급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지문을 찍으러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송배전 공학에 대한 목차를 적었는데요.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에는 1장부터 그때 5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는 1에서 4번이 될 겁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저번 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로 제가 보니까 5에서 9번까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아직 안 들으셨죠? 저는 제가 다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제가 한 번씩 들어보니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보시고.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틀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좀 요약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한 2시간 정도면 요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송배전 계통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게 기억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naver.com에 EPP에 등록을 하시면은 매주 올라가는 뭐 기술 자료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 같은 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용량 때문에 제가 메일 주소를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매주 이제 그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쪽에 다 안 올라가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동영상 강의 때 활용하지 않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필요할 만한 자료들은 메일로 제가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성욱 차장님만 메일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 메일을 확인 안 하셨는데 메일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별다르게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쫓아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좀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끌어드리는 역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만 제가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좀 힘들고 낯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위에 좀 힘든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기 힘든 부분을 제가 매개체로 해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닷컴이라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제 개인 이력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하드를 지금 용량을 18GB로 제가 증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10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95%로 뭐 용량이 꽉 차다 보니까 지금 18GB로 해놓고 다시 이제 폴더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뭐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발성배전 기술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넣어놨으니까 기술사 시험 관련해서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삭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제 잘라내기를 하시면 삭제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최 차장님한테만 계속 여쭤봤는데 오늘은 이제 김정현 대리님한테 또 여쭤봐야죠. 1장 송배전 계통의 구성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오늘 이따가 또 배울 텐데 책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목차를 보고 해성전서
뭐가 생각나시네?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 지금. 왜냐면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강사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건 거기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직류 방식, 교류 방식. 예. 1장. 직류 방식, 교류 방식. 또 뭐가 있을까요? 송진전압. 예. 과 뭐의 관계? 송진전력. 예, 송전 전력의 관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1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한 13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겁니다. 12개에서 13가지 정도. 1장에 이제 넘겨보시면 몇 장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연습 문제하고 뭐 예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2세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딱 정해보면은 직류 방식, 교류 방식, 송전전압과 송전전력의 관계 가지고 한 3개의 문제 정도가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옛날에 나왔거나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김대리님 예? 힘드셔도 자꾸 보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시험장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모릅니다. 모른다고 안 쓰면은 떨어집니다. 자기 알고 있는 걸 머릿속에서 계속 짜내가지고 물론 오답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으니까. 최 차장님, 2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 전선의 종류. 이격. 예, 이도. 애자. 이게 줍니다. 이제 전선의 종류에서 이제 그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구조하고 재질하고 조합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외우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목차를 딱 나눠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식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내드렸던 거는 그 요약해놨던 부분은 아직 못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이 요약 부분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그걸 정리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그걸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들고 다니면서 매일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요약된 부분만 여기에 뭐가 있지. 일단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 자꾸 머릿속에 마인드패서 넣어놓으셔야지만 그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이제 워드 작업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작성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애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애자의 정정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죠. 애자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애자에서 이제 섬락전압에 대한 4가지 종류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고. 건조섬락전압, 주수섬락전압, 유중 파괴전압, 충격 파괴전압, 그리고 50% 섬락전압,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에 2장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뭐가 배울 것인지를 미리 한번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란 뜻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김대리님 3장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3장에 최 차장님 3장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데 뭐요? 예, 지중선로소 구성
구성, 케이블 종류, 시공 방식, 이 정도. 이제 지중선로 구성인데,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뒷부분에 여기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배전계통의 구성 쪽에서 이제 고압 배전계통의 구성, 저압 배전계통의 구성, 뭐 이런 쪽에서 더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테마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가공, 이게 중요한 제목이 뭐죠? 가공 송전선로입니다. 대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가공 송전선로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는 대제목이 뭐죠? 지중 송전선로입니다. 가공 송전선로니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나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됐었고, 여기는 지중 송전선로니까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3장에서의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가공선과 지중선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케이블들이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에서 많이 쓰고 있는 OF 케이블, QOF 케이블, 뭐 XLP 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오하고 예제 문제에서 나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관연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시공 방식 나오죠. 시공 방식의 세 가지.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또는 암거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부분,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그 전력구에다가 그 케이블을 배치를 한다. 그럼 스네이크 배설이 뭐냐? 뭐 중간에 이제 피치 같은 경우 어떻게 그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송전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관연도 문제집에 나와 있는 자료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제 4장. 책을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디서든지 다 보니까. 책값은 너무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 4장. 4장을 한번, 목차를 한번 펴보시죠, 지금. 4장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중요한 게. 해성전설 4장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번 주에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죠? RCG 얘기를 하셨죠? 또. 코로나. 예.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힘든 건 압니다. 그럴수록 자꾸 더, 열심히 하셔야지 다른 사람 1년 할 걸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실 수도 있죠. 이게 전부입니다. 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선로정서하고 코로나라고 돼 있습니다. 선로정서가 뭐냐? RLCG다. 그리고 코로나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 R 따로, L 따로, C 따로, G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항에서의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 고유저항이라든가 표피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고요. 그다음 인덕턴스에서는 인덕턴스의 계략값 3가지가 있었죠. 1번, 2번, 3번. 최차장님 뭐가 있었죠? 1번 뭐가 있었죠? 인덕턴스의 계략값에서? 예. 예. 그것도 이제 순서를 맞춰서 이제 인덕턴스는 이제 도체기로 자기 인덕턴스. 자기야 그랬죠?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 자상작.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연산을 해서 외우시는데 이걸 외워주시면은 쌍대성에서 정전용량에서는 어떻게 된다? 1번. 뭐가 나오죠? 최 차장님. 1번이 뭐가 나올까요? 예. 2번은? 예. 3번은? 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틀려지는 건 여기는 아까 인덕턴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정전용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도체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도체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인덕턴스 3가지가 나눠진다고 했고, 정전용량은 차기 정전용량, 상호 정전용량, 작용 정전용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략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연산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 부분.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답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지금 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은 가공성전선로하고 지중성전선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선로정수가 가공성전선로하고 선로에 대한 단도체 부분하고 복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중성전선로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선로정수를 다시 비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외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목차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유추를 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코로나는 이제 가공성전선로에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임피던스 이제 계산 방법이 이제 고장전류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장. 김대리님. 거기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문제, 그 연구반에 있는 그 교재 5장 부분을 보시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5장에 뭐가 있을까요? 문제 안 나와있나요? 5장 부분 챕터가 나와있을 텐데. 제목이 뭐죠? 예. 이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송전 특성이다. 어떤 특성이냐? 송전에 관련된 특성이다. 여기서 지금 선로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선로정수 부분은 나눠진 게 뭐였죠? 가공성전선로하고 지중성전선로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선로정수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제 거리로 이제 확대 해석해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왜냐면 이게 처음 하시기 때문에 낯선 부분은 아는데 계속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저희가 영어를 아나요? A, B, C, D부터 그냥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이 거리에 대한 분류 방법이고 해석 방법. 최차장님, 해석 방법이 이게 어떻게 되죠? 해석 방법이 얘가 어떻게 되죠? 예. 중거리는? 장거리는? 예. 이렇게 표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잊어먹지가 않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계략값이,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거? 뭐였죠? A, B, C, D가? 예. 전압비. A가 전압비. B가 임피던스 B. C가 어드민턴스 B, D가 전류비.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네. 그러면 여기에 단거리의 A 값은 얼마일까요? 예? 예, 1. 그럼 D 값은 얼마일까요? 예. 왜냐면 A하고 D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AD-BC는 1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Z, 얘는 0, 이렇게.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T형하고 파이형.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A값, D값, B값, C값을 설명을 드렸죠. 그것도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A값, B값, C값, D값. 이제 최 차장님은 요건 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계속 물어봤으니까. A가 뭐였죠? A가 뭐였죠? 네?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D값은 뭐라고요? 예? D는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A하고 D가. 그럼 코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 이제 B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 하이퍼브릭 감마 L인데 얘도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인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저번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 저게 첫째 주에 설명드리고
둘째 주에 설명드리고 세 번째 주에 설명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Z 오메가, 여기는 Z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이게 가장 키워드란 얘기죠. 이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사단자 장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압 조정을 한다든가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이것도 중요하니까. 뭐가 있었죠? 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 예. 페란티 현상. 두 번째,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1번)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왔었지 해야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에 대한 부분을 쓰시오 하면은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전력조류 계산이라든가 송전 용량 뭐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송전 용량 같은 것도 단골로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송전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1번, 2번, 3번, 4번. 기억이 나시나요? 1번이 뭐였죠? 1번이? 그럼 제가 앞에 키워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송, 상, 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송정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송정용량 계산 방법. 그럼 고송상스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고는 뭐였지? 송은 뭐였지? 상은 뭐였지? S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목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만 가지고 외우시는 겁니다. 뭐, 불경 외우듯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주시면은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그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대로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는 고유부합법. 송은 송전용량 계수법. 여기 송전용량이니까. 송전용량 계수법. 상은 상차각에 의한 방법. S는 스틸에 의한 실험식. 스틸에 의한 실험식 VV는 5.5 플러스 0.6L에 플러스 100분의 PR 뭐 이런 식으로. 이 식도 안 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외우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그냥.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6개월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6개월이 지났을 때도 이것만은 가져가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6개월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6개월 학원 다닌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 지금 뭐 구미에서도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6장. 좀 시간이 걸려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10장까지는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6장에 뭐가 나왔죠? 최 사장님? 네? 예, 절지 방식.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틀려도. 저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딱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접지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냐. 이번에도 나왔던 유효 접지하고 저항 접지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에 대한 장단점, 소리액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뭐 절가봉원 통계해가지고 절연 레벨이라든가 과전압이라든가 뭐 보호협조라든가 뭐 일선 지락 시의 전위 상승이라든가 지락 전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표를 여러분들 외워가지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효 접지가 뭔지 그런 정의를 가지고 또 유효 접지의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유효 접지는 단골입니다. 단골로 나오니까 25점짜리로 단골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 기본서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다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써주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유도장애. 잘 안 보이니까 유도장애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유도장애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잔류전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근데 요거는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유도장애 1번, 2번, 3번. 김대리님, 1번이 뭐였죠? 저번 주에 쓰셨으니까. 예, 정전. 예. 2번. 전자. 3번. 부족화. 예. 여기에 유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제 수업 시간은 좀 받아 적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일단 쓰셔야 됩니다. 쓰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는 것도 훈련이니까. 정전 유도장애가 뭐였죠? 전력선. 예. 통신선. 예. 상호 정전. 예. 예. 그게 키워드라는 얘기죠.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전이니까 정전 용량에 기인하고, 전자니까 인덕턴스에 기인하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력선과 통신선에 대한 부분.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한다. 정전 유도에 대한 그 계산할 때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잔류전압할 때는 어떤 그림이? 델타이고 Y에다가 이런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잔류하지 않았을 때 2M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딱 이게 나오면은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되고 유도장애가 나오면 정전 유도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런 키워드 부분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EA, EB, EC, 그 다음에 CA, CB, CC, 뭐 ES, 뭐 C2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들 가지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 결론이 뭐다? 얘 같은 경우는 EA는 얼마로 이제 나오죠. 얘 EA는 얼마로 나오죠. 그런 이제 결론을 딱 알고 계시면 중간에 유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도 이걸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요. 얘는 사고시 때 언제? 지락사고시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서 쓰십시오, 일단. 써야지 이제 머릿속에 좀 더 남으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자유도 장애에서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뭐요? 여기가 3I0입니다. 예? 예. 이게 지락전류라는 왜냐면 지락사고시니까 지락전류 IG는 3I0입니다. 3배의 영상전류에 기인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요 3가지 값을 줄여주면은 이 전자유도장애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이기 때문에 얘도 대책은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셋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 M, L, I 제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쓰는 게 있었더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채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죠. 이것도 외우는 것도 이제 키워져 가지고 외우는 거죠.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암기만 하는 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직류 방식과 이제 교류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송전전압과 송전전력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런 부분 이제 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반복 안 해드립니다. 지금 3번이나 했으니까. 그다음 실장애 고장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이게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삼상 단락이라든가 일선 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대칭 좌표법. 고장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대칭 좌표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는 대칭 좌표법이 중요한 거구나. 그 대칭 좌표법이 이제 그 시험 문제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하죠. 일선 지락전류를 계산하죠. 아니, 삼상 단락전류와 성간 단락전류를 비교해서 86.6%가 되는 것을 증명하시오. 아니면 개방상의 전압이 2분의 1이 됨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 지락 시 A상의 지락이 났을 때, 아니면 A상의 저항 RG로 접지가 된 상태에서 지락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응용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고장 계산 부분입니다. 발성 배전의 가장 1순위. 지금까지 나왔던 걸 통계를 해보면 고장 계산이 가장 많이 빈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계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계산할 때 이제 4가지로 고대 발전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고장 조건, 기지값, 미지값을 가지고 대칭분, 전압전류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미지값에 대한 전압전류를 계산해내면 된다. 근데 책에는 요게 1번, 얘가 2번, 요게 3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있는 목차에 보면은.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순서적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드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에다 이제 플러스 중간에 있는 목차 없는 부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배워주시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장 안정도. 안정도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죠? 김대리님? 열심히 적어놓은 거 보시면 되는데. 3가지 뭐, 예. 자기가 이제 적어놓으면은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내가 이때 왜 적었는지를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는데, 정태는 평상시대, 동태는 AVR이나 조속기에 대한 효과를 고려했을 때, 과도는 사고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태하고 과도 안정도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정태도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고유 정태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태 부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동태 부분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2가지로 또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과 3번 부분을 보는데 그 안에 2번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위상각 안정도가 뭔지, 전압 안정도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전압 안정도, PV 컨트롤. 여기가 V고 P. 이렇게. 이게 QV 컨트롤은 어떻게 했죠? V고 얘가 Q. 이렇게. 요 그림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 기본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전력계통공학 쪽에 가서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송배전공학에서 일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도가 있고. 이제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었죠? 생각나는 거 2가지.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안정도 해석 방법. 뭐가 있었죠? 최 차장님. 자, 놀라시는데, 놀라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이게 2주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뒤에 시험 볼 때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 리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안정도 해석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는 한 3-4번을 정독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1번 등면제법, 2번 단단법,
이번에 이 단단법이 25점짜리로 시험 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나왔었고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안정도가 나왔으니까 안정도의 종류하고 안정도 해석 방법하고 안정도의 향상 대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이 챕터에서는 뭘 배울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여러분이 써보시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있는데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지금 10몇 년을 했는데도 외국인을 만나면은 너무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조건 뱉어놓고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담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틀렸구나. 그 다음에는 그걸 조금씩 수정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 질문 자체들도 여러분들 계속 답변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정리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9장 이상전압. 최차장님, 이상전압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난다 그러죠? 이상전압. 예. 예? 예, 피레기. 여기에 주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부분이 뭐가 있느냐? 김대리님, 이상전압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내부 이상전압. 예. 예. 또 내부는 뭐로 나눠졌죠? 캐파시티와 예. 상용주파 이상전압. 예. 내부 이상전압은 예. 직경내 이도래. 예. 직경내 유도래. 이렇게 정의를 나눠놓고 이것들이 뭔지 여기 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든가 절연 계급이라든가 피력에 대한 용어들 나왔었죠. 저번에 이제 충격비 설명드리면서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상용 주파 방정 개시 전압 이렇게 했죠. 충격비는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하고의 비다. 얘는 높을수록 좋고 얘는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다. 이건 뭐냐? 이런 이제 그 상형전압이 있었을 때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여기서 방전이 안 되니까 1.5배 이상이 되는 레벨에서 있어야 되고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방전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값이 낮을수록 빨리 빼질 수가 있으니까 파고치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다 대지로 방전시켜라 해야지 기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는 낮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충격비는 요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한전압은 뭐라고 그랬죠, 그때? 피레기가 방전될 때 단자 간에 발생되는 전압이다.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피레기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충제 상선내 해가지고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된다.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충제 피레기 구비 조건은 상성내 이렇게 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 구비 조건이 뭐다? 그러면 이제 충제 상성내가 나와야 됩니다.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고 제한전압은 제한전압도 낮아야 되겠죠?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 쪽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게 낮아야 되겠죠.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속류 차단, 속류가 뭐라고 그랬죠? 피레기에 방전될 때 피레기에 흐르는 전류가 속류라고 그랬죠. 속류 차단 능량이 커야 된다. 내구성이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는 작고 뒤에 세 개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애워놓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모르실 때는. 잘 모를 때는 애우는 방법으로 그냥 막 묶어서 애우시는 겁니다.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고 해가지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딱 그걸 이제 애워놓고 나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막 이렇게 애우는 방법을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절연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예. 이제 10장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동영상 1부터 9까지를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했던 걸 보고 좀 중간에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번 끊어드리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10장 보호개전 방식. 이건 저번 주에 설명드릴 때 너무 바빠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개전 방식. 최 차장님.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예, 주보, 후비보.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저번에는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정동작, 오동작, 오부동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쓰시는 게 이렇게 차단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하나 차단기, 여기 하나 차단기, 여기 하나 차단기, 여기 하나 차단기, 여기 하나, 뭐 A, B, C, D, E, F, G에 해가지고 어디서 사고가 났을 때 정동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고, 오부동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고, 오동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때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개정 같은 것들을 분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그때 이제 3가지를 만들어 드렸었죠. 1번, 동작기구상의 분류. 2번,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 3번, 용도상에 대한 분류.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를 쓰실 때 그냥 구절구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끊어서 써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써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아, 이 사람이 뭘 앞으로 얘기를 할 거구나. 기승전결에서, 기 부분에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유추해서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본론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제 결론에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유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의가 서론 부분이 되겠죠. 원인, 영향, 이런 부분이 본론이 되겠죠. 대책,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들을, 정의는 어떻게 되고, 원인은 어떻게 되고, 영향은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정리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가 이게 그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왜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써드리는 건데 대신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기본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요약하는 부분만 제가 해드리고 나서, 왜냐면 요약이 힘드니까. 그리고 연구반 교재를 보셔도 연구반 교재가 이게 다 요약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다 보니까 이게 왜 나왔습니다라는 건 기본서반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서술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보호개전 방식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왔던 송전술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 쓰시오.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송전술로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는 비율차동 87T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변압기 보호 방식 하면은 뭐만 물어보냐? 정기적인 부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다. 그럼 모선에 대한 종류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이제 11장 변전서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부분이고,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나와 있는 뭐 가방과 피제 가지고 과전류 보호 방식, 방향 과전류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로 과, 방, 거, 피,
제, 과전류 보호 방식, 방향 과전류 보호 방식, 거리 개전 방식, P, 파일럿 개전 방식, 재패로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이제 파일럿 개전 방식은 뭐냐? 표전 통망항,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게, 저도 이런 그 송전솔로 쪽에 대해서는 거리 개전기는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리 개전기 쪽은. 근데 나머지 이 PCM 전류 차동 방식 쪽에 대해서는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는 본 적은 있거든요. 자료는 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을 공부해서 그런지 그 내용이 뭔지는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표시선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에 대한 부분, 마이크로 파일 관련된 부분, 광파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외우시는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이런 요령만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반이라든가 뭐 심화학습반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송전솔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고 발전기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재패로에 대한 부분, 단상 재패로, 삼상 재패로, 다상 재패로, 단상 플러스 삼상 재패로 해가지고 4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시고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대충 알고 계셔야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11장 변전소,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계통에 구성해가지고 한 12문제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한 5분 정도, 50분 쉬었다가 11장부터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